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우리 문제풀이 단원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기존에 이제 기본 개념에 대한 설명에 대한 강좌가 진행되었고, 오늘부터 이제 단원별 예상 문제를 가지고 이제 하나씩 단원별로 쭉 여러분들과 정리를 해보겠는데, 이 문제집의 특징은 처음 파트,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죠. 기초 개념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로넣기, OX, 단답형의 이제 문제들을, 기본 개념 문제를 쭉 실어놨습니다. 상당히 양은 좀 많을 거예요. 양은 많지만 여러분이 내용 정리하고 까먹는 게 있을 때 한 번씩 쭉 보시면서 이 네모 안에 어떤 게 들어가면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뭐 까먹는 것들 한번 체크해 보시라고 간단하게 이제 기초 문제 형태의 단답형 문제, OX 문제 집어넣었으니까 여러분 이거는 꼭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그죠? 화학이라는 내용은 공무원 시험에서는 양이 많을 뿐이에요. 그죠? 난이도가 높은 건 아닙니다. 양이 많은 거라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걸 알고 계시냐, 모르는 거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됩니다. 그러니까 저 폭넓은 어떤 공부가 좀 필요하고요. 너무 심층적인 공부보다 폭넓고 계속해서 그 개념을 이해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문제들은 뭐 쉽게 여러분이 전부 다 접근할 수 있을 거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 문제는 난이도가 조금 일단 있을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제가 만들었는데 기본 아주 간단한 개념으로 문제를 푸는 건 너무 무의미해서 하나의 문제상에서 여러 가지 개념을 같이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과거 기본 공부를 했었던 것을 보완하면서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문제의 난이도가 좀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은 있지만,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꼭 해결해 나가려고 하신다면은 충분하게 정시험에서는 그 문제들이 굉장히 쉽게 보이고 시간 안에 아주 빨리 풀 수 있을 능력이 아마 여러분들한테 갖춰질 겁니다. 그걸 꼭 믿고 따라주시고, 그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설명을 조금 충실하게 좀 썼어요. 그러니까 설명에 대한 해설서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 좀 하나씩 꼼꼼히 읽으시면서 공부를 하나씩 해 나가시면은 될 겁니다. 자, 일단은요, 우리가 이제 예상 문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본 개념들에 대한 걸 한번 다시 복습하고 점검하는 차원에서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시면은 되는 이번 강좌들 내용이죠. 자, 그럼 이제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116조까지는 단답형의 여러분의 기초 개념을 한번 더 확인하는, 그동안에 공부했던 내용을 한번 확인하는 그런 기회로 여러분이 꼭 삼으시면서 하나하나 시간 되시는 대로 하나씩 눈으로 보시면서 뭐 이렇게 좀 체크를 좀 해주시고 주시길 부탁하고요. 우리가 이제 강의 문제 풀 시간은요, 페이지는요 118쪽입니다. 118쪽, 페이지 118쪽. 첫 강의 내에 118쪽부터 가는 거죠. 자, 좀 수월하죠. 자, 일단 1장부터 보시는 건데, 1장 물질부터 보십니다. 1장의 물질. 자, 물질 단어는요, 이제 어떤 물질들에 대한 이제 구성 원소라든가 성분이라든가 혼합물이라든가 호돈소 물질이라든가 뭐 이런 물질에 대한 분류라든가 물질의 특징적인 것들을 쭉 한번 그냥 정리한 단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제 기본적인 법칙들이 있습니다. 뭐 질량 보존, 뭐 기체 반응의 법칙, 이런 아주 간단한 기본 법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 걸로 만들어라 하는 식의 취지에서 문제를 실었던 거니까, 한 문제 한 문제 푸시면서 그동안에 공부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잘 유지되고 있는지를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하나의 문제, 하나의 개념이 아니에요. 한 문제에 여러 가지 개념들을 같이 실어놨으니까 그것들 계속 반복하시면서 확인하시면 여러분들이 좋은 실력,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1번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번. 자, 118쪽이죠. 자, 다음은 수소의 세 가지 동위 원소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세 가지 수소에서 같은 값을 가지는 것만을 골라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개념 1번 문제에서는 동위 원소라는 개념을 먼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동위 원소. 동위 원소는 뭐 어떤 식의 원소죠? 네, 얘네들은 양성자 수가 같아요. 즉 원자 번호가 같은 원소죠. 원자 번호가 같고 질량수가 달라요. 그죠? 질량수가 다르다.
네, 한번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말하는 건 원자 번호 나오면 여러분이 바로바로 또 떠올리셔야 돼요. 원자 번호라는 거는 양성자 수였습니다. 또 양성자의 수가 같고 원자 번호가 동일하다는 얘기는 화학적 성질이 같은 거예요. 중요한 말이죠. 화학적 성질이 같다. 화학적 성질, 같은 원소라는 소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질량수가 달라요. 질량수는 양성자와 중성자로 돼 있으니까 뭐의 차이가 생기냐? 중성자의 수에 차이가 생깁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 그럼 얘네들은, 이 원소들은 똑같은 원소인데 질량만 다른 원소죠. 이런 건 물리적 성질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죠. 물리적 성질이 다르다. 그렇죠. 물리적으로 질량만 달리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떠한 원소들, 같은 원소들이라도 같은 원소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개념이 수소를 얘기하는 거죠. 수소, 질량수 여기다 쓰죠. 원자 번호 1입니다. 수소고요. 그 다음에 1, 2 이런 건 중수소죠. 그 다음에 1, 3 이런 거는 삼중수소고요. 요게 위치하는 요게 질량수예요. 그죠? 질량수는 다르지만 원자 번호 위치죠. 원자 번호는 같은 원소들 이런 걸 동위 원소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에 있는 원소들은 거의 동위 원소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일단 평균 원자량 이런 걸 낼 수밖에 없어요. 원소들의 원자량이 1, 2, 3 수소 원자 같은 원소인데 우리가 이걸 다 공통적으로 어떤 건 2고 어떤 건 3이고 쓰지 않죠. 수소 원자량은 1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거는 평균 원자량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네들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비율을 평균 내서 쓰는 평균 원자량입니다. 라는 것까지만 일단 확인합시다. 자, 같은 값을 갖는 거 고르라 그랬죠. 자, 먼저 기억, 원자 번호, 양성자 수니까 같은 값 갖는 거 맞죠? 1몰의 질량, 1몰의 질량은 다르죠. 질량수에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1g당 원자수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달라요. 자, 여러분 1g당 원자수 중요한 말이죠. 1g당 원자수. 자, 1g당 원자수는요, 어떻게 구해라? 이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질량당 원자수를 구해라라고 한다면은 그 입자, 그 원자의 원자수 또는 분자겠죠? 그 어떤 입자들의 원자수는 몰수에다가 구성 원자 곱하기 아보가드로 수가 1g당 원자수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수소 1, 2, 3이 있으니까 몰수를 얘기하면은 몰수는 분자량 분의 질량이죠. 화학식량 또는 원자량 분의 질량. 요것이 몰수예요. 그런데 원자량이라고 하는 이 각각의 원소들의 질량이 다르죠. 그러니까 질량은 거의 이 원자량은 이 질량수의 동위원소는 가까우니까 얘 원자량 1, 얘 원자량 2, 얘 원자량 3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1g당 원자수, 수소 1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수소인 경우는 1분의 1 곱하기 아보가드로수. 이게 수소가 갖고 있는 원자수죠. 중수소의 원자수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아보가드로수. 여기 1이라는 건 원자를 얘기하니까 원자 하나죠. 근데 삼중수소인 경우에는 3분의 1 곱하기 아보가드로수. 네,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니까 얘네들 원자량의 원자수, g당 원자수, 분자 원자량분의 질량입니다. 원자량분의 질량 같지 않죠.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요, 1번이 답이에요. 그러니까 한 문제에 여러 가지 개념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한 번씩 좀 더 확인하시면서 전체적으로 정리하셔야 되는 단원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들어가 봅니다. 자, 다음 인류 문명 발달에 기여한 물질을 얻기 위해서 화학 반응에 대한 설명을 했다. 용광로, 철광석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철을 얻기 위한 과정이에요. 질소, 수소 반응시켜서 비료, 그죠? 화학 비료를 만들어서 농업의 생산량을 증가시킨 암모니아를 얻는 과정. 네, 이거는 인류 문명에 발달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요소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모두 골라라. 자, 가에서 코크스는 환원된다. 자, 코크스가 철광석이라는 얘기는 이번 두 번째 문제 지우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에서는 산화환원 과정에 대한 내용도 한번 잠깐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죠. 2번 문제에서는 철광석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산화철이라는 물질로 존재합니다. 이 물질이 존재하고 여기에서 철을 뽑아내는 것이 재련 과정이고요. 이걸 뽑아내려면 산소를 띄어야 되잖아요. 산소를 띄기 위해서 C라고 하는 코크스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C가 이 안에 그대로 이걸 못 떼내요. 과정상으로 CO가 되고 CO가 CO2를 떼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C가 들어가면서 이 산소를 전부 다 없애서 얘로 가버린 거죠. 그럼 이제 산화하는 과정에서 얘 입장에서는 산소를 잃었어요. 산소를 잃은 걸 뭐라 그러자?
환원이라고 하고요. 이 코크스 입장에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CO2가 됐지만 결국은 결과적으로 산소를 얻었죠. 이런 것들은 산소 얻는 걸 산화 과정을 거쳤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산화 환원 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기억. 가에서 코크스는 환원된다. 코크스는 산화돼야 됩니다. 틀렸고요. 니은. 나에서 화합물은 두 가지다. 자, 나는요 질소라는 물질이 있고요. 수소라는 물질이 있고요. 얘네들이 반응해서 암모니아가 됩니다. 이 세 가지 물질에서 화합물을 물어봤습니다. 화합물은 구성 원소가 두 가지 이상으로 되어 있는 걸 화합물이라 그래요. 이렇게 한 가지 원소로 되어 있는 걸 원소 물질 또는 호돈소 물질이라고 얘기를 하고, 얘네들 같이 두 가지 원소 이상으로 된 거를 화합물이라고 정의한다라는 거 한 번 더 정리하십시오. 그러니까 화합물은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라는 내용. 그러니까 니은은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억리는 다 틀렸네요. 그럼 뭐 디귿이 되겠죠? 자, 나에서 암모니아와 수소는 1대3의 몰수비. 자, 반응하는 화학 반응식을 한번 완성해 봐라는 게 계수관계죠. 질량 보존에 의해서 원자수가 동일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3, 2를 쓰게 되면 얘 개수 2개와 수소 개수 6개 동일하겠죠. 원자수 맞추는 개수 맞추는 것도 한 번 더 플러스로 생각해 주시면 되네요. 그 앞에 있는 개수비는 몰수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질소와 수소는 1대3으로 반응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네요. 정답은 2번이 답입니다. 자, 2번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3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3번. 자, 다음은 두 가지 화학 반응에 대한 설명이다.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반응해서 액체 A가 생성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액체가 돼요. 이거 뭐 뻔하죠?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반응해서 액체되는 건 H2O가 될 것이고, 개수관계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것이고요. 그럼 염소기체와 나트륨이 반응해서 고체 B가 생성되었다. 자, 염소기체는 나트륨과 반응한다는 얘기죠. 나트륨과 염소 할로젠 원소가 반응합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고체 물질인 이온 결합 물질, 금속과 비금속이니까 이온 결합 물질이 반응할 거예요. 그러니까 위아래 반응식을 한번 전개시켜서 완성할 수 있느냐라는 걸 판단하시고, 그럼 고체 A와 고체 B가 나오는데요. 고체 A는 누구죠? 고체 A는 요게 액체죠. 액체 A, 요게 액체 A 물이고요. 요거는 고체 B 이온 결합 물질을 얘기합니다. 두 반응의 공통점으로 옳은 거 골라라. 이 두 반응물은 모두 원소이다. 반응물이죠. 반응물은 이렇게 생긴 게 반응물들입니다. 하나의 종류로 되어 있으니까 원소 맞습니다. 기억 맞고요. 니은. 생성물은 모두 화합물이다. 네, 생성물은 두 가지 원소로 되어 있으니까 화합물 맞고요. 디귿. 반응물과 생성물이 모두 분자이다. 자, 반응물과 반응물 모두 분자인 거. 요거 저 윗반응은 비금속들은 분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금속으로 나와 있는 것들은 분자라는 걸 칭할 수 없습니다. 분자가 존재하지 않지요. 따라서 얘네들 위의 반응물과 생성물은 모두 분자 맞습니다. 하지만 아랫반응에서 나트륨이라는 금속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분자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분자는 Cl밖에 없어요. 자, 따라서 반응물과 생성물이 모두 분자다. 이거는 틀린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원자냐, 분자냐, 분자가 아닌 물질이 무엇이냐 확인하시고요. 분자가 아닌 물질은 누구 있다? 네, 금속과 결합한 화합물은 분자가 아닙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길 부탁하고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분자가 될 수 없는 거는 동소체 관계 있죠. 탄소 동소체 플러렌이라고 하는 C60개는 분자인데, 이거 빼고 다이아몬드, 흑연 뭐 이런 것들, 그죠? 탄소로 이루어진 동소체들 이런 거는 분자가 아닙니다라는 사실 알아두시고요. 특히 이 다이아몬드 같은 이 원자 결정 아주 대표적인 물질이죠. 요거 더불어 나오는 게 SiO2 이렇게 씁니다. 얼핏 보면 화합물처럼 보이면서 SiO2 분자처럼 보이겠죠. 비금속이니까. 근데 이거는 절대 분자 아닙니다. 석영이라고 하는 원자 결정 문제예요. 원자 결정은 원자들 사이에서 결정을 이루는 거죠. 공유결합으로 원자들 사이, 분자의 종류가 아니라 독립된 물질이 아니라 서로 간에 연결지어서 화학결합을 이룹니다. 아주 복잡한 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이 원자 결정은 분자가 아닙니다 라는 것도 참고로 하세요. 비금속이지만 분자로 아닌 건 원자 결정이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탄소 동소체와 그 다음에 석영이라고 하는 파트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자냐 원자냐 아니냐 화합물이냐 이런 것들 구별하는 거. 자, 4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3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죠. 4번 갑니다. 다음은 철의 재련 과정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화학 반응식이다. 네, 철의 재련 과정. 아주 유명한 반응식이에요. 한 번 더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4번 문제죠. 4번 문제. 철의 재련 과정 이렇게 생겼고 여기에 일산화탄소가 여기는 산소를 뺐죠. 일산화탄소가 반응시켜서 철과 이산화탄소로 바뀝니다. 철과 이산화탄소로 바뀌죠. 개수관계 중요합니다. 맞춰보면 반응 전에 원자수가 동일해야 돼요. 탄소 원자 3개, 수소 철 2개 이러면 산소는 모두 6개, 여기도 2, 3은 6, 3개, 2개 전부 다 맞죠. 이 개수관계에 잘 맞춰주시기 부탁하고요. 이 개수관계는 나중에 화학 반응식에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반응 전후의 원자수가 같아야 돼요. 자, 이런 화학 반응식으로 개수 A, B, C에 대한 개수는 정했습니다. 자, 다 더하면 8이냐? 3 더하기 2 더하기 3이니까 8인 거 맞죠? 그 다음에 니은 반응 물질은 모두 화합물이다. 자, 반응 물질은 얘네들이에요. 화합물은 뭐다? 네, 얘네들 구성 원소가 2가지 이상으로 되어 있는 거, 2가지 이상으로 되어 있는 거 화합물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생성물질은 모두 분자냐? 생성물질은 모두 분자냐? 아니겠죠? 금속이 들어간 건 분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는 문제네요. 정답은 2번 기억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죠. 다음 인류 문명의 발달과 관련 있는 화학 반응식이다라고 주어졌고요. 인류 문명의 발달에 관련된 거는 항상 철, 그 다음에 암모니아, 그죠? 뭐 이렇게 또 연료 이런 관련된 것들입니다. 자, 일단 기억 니은 이렇게 쓰라. 이 문제 핵심은 이런 거죠. 이 문제 핵심은 반응 전후의 원자수 확인해 주시고 비교해 주시면서 어떤 물질들이 만들어지느냐라는 걸 살펴보는 거예요. 자, 기억은 뭘까요? 기억은 3개의 3개니까 결국 원자수, 산소 원자수가 6개잖아요. 기억은 몇 번? 5번입니다. 5번의 기억의 빈칸은 CO2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의 빈칸, 니은은 뭘까요? 메테인이 산소랑 반응한다. 이런 건 메테인의 연소 반응식입니다. 연소 반응식은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겨요. 그럼 니은 역시요. 물을 뺐고 니은은 역시 이것도 CO2가 될 겁니다. 아, 기억 니은이 종류가 같은 화합물이 만들어집니다. 자, 옳지 않은 거 골라보죠. 가나다는 산화환원 반응이다 라고 했죠. 여러분, 이 산화환원 반응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억하자. 산화환원 반응이냐 아니냐 이걸 먼저 찾을 때는 호돈소 물질이 화합물로 존재해서 변하느냐 또는 화합물이 호돈소로 변하느냐 이것만 보시면 빨리 찾을 수 있어요. 이렇게 변하면 결국은 산화수의 변화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일단 가를 보시면 먼저 산화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더라도 탄소 또 철, 즉 Fe2O3가 Fe 로 바뀌었잖아요. 화합물이 호돈소로 바뀌면 무조건 산화환원 반응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 나에서도 암모니아 만들어진 과정에 질소와 수소가 반응하죠. 이거 화학식 이거 잘못 나왔네요. 오타네요. 죄송합니다. N2 플러스 3개 H2가 ENH3가 돼야 돼요. 여기 3 썼죠? 맞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이거 오타네요. 지워주세요. 지워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 개수가 원자수 동일해야 됩니다. 1입니다. 질소 앞부분에 1로 바꿔주시고 어쨌든 얘네들도 호돈소 물질이 뭘로 바뀌었어요? 화합물로 바뀌었죠. 호돈소가 화합물이 호돈소로 바뀌면 무조건 산화하는 반응이다. 나도 산화하는 반응. 다도 마찬가지겠죠. 다는 어디서 볼 수 있죠? 산소 볼 수 있습니다. 다는 산소가 H2나 그 다음에 CO2로 화합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무조건 산화하는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가나다는 모두 산화하는 반응입니다. 2번 가해 반응은 상온에서 쉽게 일어난다. 자, 이 가해 반응은 코크스를 넣어서 재련하는 과정이죠. 재련 과정 기억하시나요? 철 용광로에 집어넣었습니다. 온도를 굉장히 높입니다. 반응 온도가 1500도, 1200도 이상 올려야 돼요. 얘는 상온에서 쉽게 반응하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게 아니죠. 가열 조건이 필요합니다. 틀렸네요. 디귿 3번 봅니다. 나의 반응의 생성물은 비료 원료다. 네, 암모니아는 비료 원료 확인하시고요. 가와나 기억은요. CO2로 같은 물질입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하나씩 보는 거고요. 각각 특징적인 거 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특히 이 문제의 핵심은 산화하는 반응 찾는 거예요. 그죠? 한 번 더 체크하세요. 산화수의 변화라든가 뭐 이런 거 다 찾을 수 있겠는데 그냥 한눈에 호돈소가 화합물로 됐느냐 화합물이 호돈소 됐느냐로 빨리 찾아주십시오. 시간이 중요하죠.
자, 6번 들어가 봅니다. 자, 6번은 다음 생활에서 이용하는 에너지에 관한 설명이다. 자, 이것도 화학식을 한 번 더 기본적으로 체크해 보세요라는 얘기죠. 자, 기억 메테인입니다. 메테인 화학식은 CH4죠. 그 다음에 니은 물입니다. 물은 H2O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디귿 A가 자 메테인이 연소되면 연소 생성물은 항상 이산화탄소와 H2O입니다. 완전 연소되는 과정이죠. 이산화탄소와 H2O입니다. 그러니까 A는 바로 CO2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리을 포도당이라고 하는 거는 C 6개, H 12개, O 6개라는 분자식을 갖고 있습니다. 또 미음 산소, 포도당이 산소랑 반응하네요. 산소는 O2죠. 네, 이거는 호흡 과정이거나 연소 과정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세포 내에서라면 호흡 과정이겠죠. 반응하면 연소 과정. 호흡과 연소는 동일합니다. 호흡과 연소는 동일한 과정이죠. 에너지 양의 차이가 있는 것 뿐입니다. 그죠? 변환 과정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일단 물과 A가 생성된대요. 네, 역시 물과 A는 이 탄화수죠. 탄화수의 완전 연소식에는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집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의 종류를 화학식을 한번 다 써보신다라는 얘기겠고요. 여기서 화합물의 종류의 수입니다. 화합물은 2가지 원소 이상으로 돼 있죠. 하나, 둘, 셋, 4개가 화합물이 되겠습니다. 4번이 화합물입니다. 4가지 종류가 있군요 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자, 7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7번 문제. 7번 자 자연계에 존재하는 몇 가지 물질과 이를 분류하기 위한 기준 조건입니다. 자, 오존, 물, 다이아몬드, 소금, 이산화탄소, 산화알루미늄. 자, 물질들은 이제 분류하는 과정이에요. 오존이 있고요. 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가 있고요. 동소체죠. 소금이 있습니다. 이온결합 물질입니다.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CO2가 있어요. CO2.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산화알루미늄 있네. Al2, O3. 자, 이렇게 6가지 물질을 이제 구분해 보죠. 자, 분류 기준 호돈소 물질이다. 분자로 이루어진 화합물이다. 그 다음에 뭐 2가지 성분 원소다. 이온결합 물질이다. 한번 구별해 보세요. 이거는 물질의 분류뿐만 아니라 화학결합의 종류까지 결정 구조까지 같이 정리되는 문제니까 하나하나씩 하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죠. 일단 호돈소 물질은 하나의 원소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의 호돈소 물질은 하나의 원소로 되어 있는 건 2개밖에 없어요.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나를 보죠. 나는 분자로 이루어진 화합물이다. 자, 분자는 비금속 원소로 되어 있어야 돼요. 오존 분자입니다. 산소 비금속, 물 분자죠. 자, 다이아몬드예요. 비금속이지만 얘기했었죠. 원자 결정은 분자가 아닙니다. 하나 꼭 나오는 게 석영, Si, O2까지도 기억하세요. 이런 것들은 분자가 아닙니다. 그럼 일단 하나, 둘. 자, 금속이 있는 거 분자가 아니었어요. 그럼 분자가 있는 분자라고 칭하는 건 하나, 둘, 3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에 해당하는 물질은 3가지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다를 보겠습니다. 2가지 성분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이다. 자, 2가지 성분 원소, 화합물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 둘, 셋, 4개의 2가지 원소가 존재합니다. 이거는 다는 4개가 존재하겠네요. 가지수는. 그 다음에 이온결합 물질이다. 자, 이온결합 물질은 뭐였죠? 금속과 비금속으로 이루어진 물질, 이온결합입니다. 그럼 여기서 금속과 비금속으로 이루어진 화합물은요, 염화나트륨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온결합 물질은 한 가지다. 그죠? 다 더하면 라는 한 가지죠.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10이 되겠네요. 10개 됩니다. 저 이온결합에서 또 주의사항이 뭐였냐면요. 이온결합 물질 중에 비금속으로 이루어진 이온결합 물질이 있었죠. NH4Cl 같은 거죠. 그러니까 암모늄 이온이 들어간 거, 그죠? 암모늄 이온이 들어간 것 한눈에 봐도 전부 다 비금속들이에요. 이게 공유결합 물질이다 이러면 틀립니다. 암모늄 이온 예외적으로 꼭 기억하자. 암모늄 이온이 들어가 있는 형태는 무조건 이온결합 물질입니다 라는 것 정리하시고요. 자, 그래서 7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자, 8번 가볼게요. 역시 또 분류 연습 좀 해보죠. 포도당 연소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 다음과 같다. 자, 포도당의 연소 반응식이라 그랬거든요. 포도당은요, C 6개, H 12개, O 6개죠. 여기에 산소랑 반응합니다. 연소죠. 이 연소 반응하면 항상 CO2하고 H2O가 만들어져요. 그럼 반응 전에 탄소 6개예요. 6개가 돼야 됩니다. 반응 전에 수소 12개입니다. 12개가 되려면 6개가 와야 돼요. 그럼 산소수 보세요. 6개죠. 그럼 2, 6, 12에다가 6개니까 모두 몇 개입니까?
2, 6, 12. 18개죠. 18개인데 6개 여기 있어요. 그럼 18개 되려면 12개 돼야 되겠죠. 12개 되려면 6개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럼 이게 바로 개수를 맞추는 거야. 원자의 개수를 전후에 똑같이 개수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 숫자, 식이 반응 개수예요. 그러면 그 문제에서 기억에 해당하는 거는 당연히 CO2가 될 것이고요. 자, 그 중에 1, 2, 3이 있습니다. 이 반응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고르는데, 자, 지금요, 문제가 뭐냐면 반응식을 줬고 이 반응의 물질을 화합물과 분자로 분류하는 벤 다이어그램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화합물과 분자래요. 그럼 화합물에 해당하는 거, 자, 이 중에 화합물에 해당하는 건 뭐뭐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돼요. C 6개, H 12개, O 6개. 뭐 일단 다 한번 써볼게요. CO2, H2O. 이게 화합물에 해당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조건은 분자로 되어 있는 거 고르시는 거예요. 분자. 분자는 뭐죠? 네, 분자는 C 6개, H 12개, O 6개, O2 분자예요. CO2 분자죠. H2O 분자입니다. 그럼 얘네들의 교집합 요것이 이쪽으로 분자 쪽으로 요 하나만 남겠네요.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이 반응의 물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기억 CO2이다. 기억은 CO2 맞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니은 포도당을 구성하는 원소는 3가지 맞겠죠? 그 다음에 3번 1 영역에 속하는 건 하나도 없네요. 얘 3개가 모두 공통적으로 교집합 부분에 다 들어가 버리겠죠. 하나도 없고 분자에 속하는, 즉 3 영역에 속하는 게 한 가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이 틀린 말이고요. 자, H2O는 이 영역에 속하는 거 맞는 말입니다. 네, 이렇게 영역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자, 넘어가 봅니다. 자, 물질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물질들을 잘 한 번씩 다시 기초 파트니까 잘 보시면서 문제 정리 꼭 해주시기 부탁하고요. 자, 9번 문제. 9번은 이제 법칙에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기본 법칙이에요. 자, 첫 번째 9번 읽어보죠. 문제를. 일정한 온도 압력에서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반응하여 수증기가 생성될 때의 부피관계입니다. 자, 어떠한 화학 반응에는 일정한 비율로 반응하는 경우가 생기죠. 이렇게 부피비가 일정한 법칙을 기체 반응의 법칙이라 그래요. 기체 반응의 법칙. 자, 기체 반응의 법칙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그냥 모조리 모든 게 가해주면 다 일어나는 게 아니라 부피, 비가 일정하게 일어나는 반응을 우리는 기체 반응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개수관계식이요. 이런 거예요. A라는 기체와 전부 기체입니다. 기체 반응이니까 기체일 때만 적용하는 법칙이겠죠. 전부 다 기체라고 가정하면 CC가 됩니다. 자, 이런 반응이 진행된다는 얘기는 이 앞에 일정한 A와 B의 C의 개수비가 A 대 B 대 C로 반응하는데 이 일정한 개수비, 이 개수비가 곧 무슨 비다? 부피의 비율이다. 항상 이런 비율로만 반응해야 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만약에 어떤 물질 A가 3A가 반응했대요. 그럼 소모되는 B는 몇 B입니까? 네, 3B고요. 생성되는 C는 몇 C죠? 3C가 생성됩니다. 왜? 항상 이 앞에 있는 개수비 관계로 반응하니까 이런 걸 우리는 기체 반응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부피비가 일정하대요. 그러니까 수소, 산소, 수증기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죠. 수소, 산소, 그 다음에 기체인 수증기. 자, 얘네들 부피가 2개 반응할 때 하나 반응할 때 2개가 생긴다는 거예요. 2대 1대 2라는 게 거기에 부피로 배수로 그림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자, 이럴 때 항상 비율은 2대 1대 2라는 개수비라는 걸 알려준 거고요. 수소기체 70과 산소기체 60을 반응시킨답니다. 수소기체 70과 산소기체 60을 반응시킨다는 거죠. 이럴 때 생성되는 수증기의 부피는 얼마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 70과 60이 반응할 때 얘는 얼마 생깁니까? 이건 어느 걸 따라간다? 네, 얘네 70이 얘랑 반응할 때 70과 60이 반응할 때 항상 몇 대 몇으로 반응해야 됩니까? 2대 1로 반응해야 돼요. 그럼 얘가 70이 다 반응하려면 얘가 필요한 건 얼마예요? 35가 필요합니다. 70이 다 반응하려면 얘는 35가 필요하죠. 35가 필요하고 그때 얼마가 생길까요? 70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부피비죠. 70과 60이 반응을 해서 70, 35, 70이 되는 거고 반응이 일어나는 결과는 0이겠죠. 반응이 다 사라지고 얘는 얼마 생깁니까? 25가 많고 얘는 70이 만들어질 겁니다. 네, 이렇게 반응하는 반응비, 이 비는 반응비, 이게는 반응 전에 내가 넣어준 양, 반응 후의 결과야. 지금 이렇게 반응을 한다면 생성되는 거는 70이고 전체 부피가 70이고 얘는 25고 70이 사라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문제 한번 다시 가볼게요. 자, 이렇게 생성된 부피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때 수증기, 수소기체 70과 산소 60을 반응시킬 때 생성되는 수증기 부피는 얼마다? 70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반응 비율로 70이 나온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기 부탁하고요. 그 다음에 10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항상 이 부피비라는 기체 반응의 법칙에서 부피비로 반응한다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반응식을 일단 완성하실 수 있으셔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가볼게요. 10번 문제. 자, 그림은 일정한 온도 압력에서 질소기체와 수소기체가 반응해 동일한 형태겠죠. 네, 이렇게 쓰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질소와 그렇죠? 수소 세 분자 부피 3 정도 반응하면 암모니아 2개의 부피가 만들어져. 이런 과정하고 동일한 거예요. 그죠? 화학식을 이렇게 한번 정도 써보시면 되겠고 부피비가 1대 3대 2로 반응합니다. 라는 얘기고요. 질소기체 30과 수소 100을 반응시켰다라는 얘기입니다. 질소기체 얼마다? 반응 전에 질소기체 30, 수소기체 100ml를 반응시킵니다. 자, 30과 100을 반응시켰을 때요. 반응이 일어나죠. 반응이 일어나는 건 어떤 과정으로 일어난다? 네, 1대 3대 2로 일어납니다. 그럼 1대 3대 2로는 이거 30 다 없앤다면 얘는 얼마죠? 90이 되겠고요. 얘는요 20이 되러 자 반응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반응하게 되면 이 비가 반응비가 개수비대로 그대로 가니까요. 얘는 0이죠. 얘는 10입니다. 얘는 20이 남아요. 얘는 생성된 물질은 암모니아 20, 남는 물질은 수소 10이 남겠네요. 따라서 이때 가나다 뭐를 구하냐? 남는 기체 종류는 수소 기체가 남고요. 그 다음에 남는 기체 부피는 10이 돼야 되고요. 이때 생성되는 암모니아 기체는 20이 아니죠. 얼마니? 60이죠. 그죠? 60. 1대 3대 60입니다. 그죠? 1대 3대 2가 돼야 되죠. 그렇죠? 3배 더 해줘야 되니까 60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걸로 봤군요. 그냥 이 60입니다. 맞죠? 1대 3대 2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부피비를 기체 반응의 법칙을 이해해라 라는 문제이죠. 자, 또 11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11번 문제. 자, 일정한 온도 압력에서 기체 A와 B의 부피를 다르게 하여 반응했을 때 생성된 기체 C의 부피를 나타낸 것이다. 이 반응에서의 기체 부피 B, 그러니까 반응에서의 기체 부피 B는 얼마냐, 몇 대 몇으로 어느 정도로 반응하느냐라는 걸 확인하라는 소리예요. 즉 A와 그죠? B가 반응을 해서 뭔가 C가 되는데 여기에 뭔가 이렇게 비율로 일정한 비율로 반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이번에는 규칙을 찾아봐라 라는 얘기죠. 반응 개수비를 몇 대 몇 대 몇이냐라는 걸 찾아보라는 소리예요. 그랬더니요, 첫 번째 실험 전제 조건을 줬어요. 첫 번째 실험인 경우에 반응 전에 A가 10 들어가요. 얘가 얼마지? 40이 있네요. 자, 반응하고 나니까 반응한 결과 생성물의 기체 부피가 20이에요. 20. 근데 남는 게 B가 얼마 남는데요? 10이 남는 됩니다. 그럼 얘는 0이겠죠? 20이에요. 요거 맞추면 되겠네요. 그죠? 얘가 0이려면 얘가 얼마 돼야 돼요? 10이 돼야 되네요. 얘가 10 남으려면 얼마죠? 30이 돼야 돼요. 그럼 얘네 B는 1대 3대 2죠. 이 앞에 있는 개수의 B, 반응하는 부피비 관계는 10대 30대 20으로 언제나 반응합니다. 근데 이 개수비는 1대 3대 2가 되는군요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물어보는 거죠. 그럼 나머지 이게 맞는지 그 두 번째 실험도 보죠. A가 40이고 B가 60입니다. 자, A가 40, B가 60을 주고 이제 반응을 합니다. 두 번째 실험. 이럴 때 C가 40이 만들어졌대요. C가 40이 만들어졌어요. C가 생성물이 40이에요. 반응한 건 A가 남았네요. A가 20이 남았어요. 그럼 얘가 0인 거예요. 그럼 반응한 건 얘가 60이겠군요. 얘는 20이 되겠죠. 약분하면 결과적으로 얼마죠? 1대 3대 2가 나온다라는 거.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기본 비율은 전부 동일하니까요. 바로 그냥 1대 3대 2 여러분이 측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기체 반응의 법칙, 반응 전후 양적 관계까지도 한 번씩
점검해 보는 겁니다. 개수 관계로 꼭 한번 기억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자, 12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12번 문제. 자, 12번은요. 그림은 일정한 온도 압력에서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반응해서 수증기가 생성되는 반응을 원자 모형으로 나타냈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네요. 이 문제는 잘못된 거죠. 이 표현은. 왜? 부피비가 2대 1대 2, 수소와 산소와 그 다음에 뭐 생겼대요? 수증기 생겼는데, 그죠? 자, 얘가 부피비가 지금 2칸, 1칸, 2칸, 그죠? 그래서 얘네 개수가 2대 1대 2 맞지 않나요? 아니죠, 그죠? 뭐가 잘못됐죠? 여기에 있는 원자가 있을 텐데, 그죠? 원자가 있을 텐데, 이 산소 원자가 네모라면 반으로 뭐예요, 이렇게? 반으로 쪼개서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자, 원자는 쪼개질 수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자가 쪼개질 수 없다는 표현인데 이거는 원자를 쪼개서 하나의 입자 수증기를 형태를 집어넣었어요. 이렇게는 절대로 반응이 일어나지 않지요. 원자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죠. 돌톤의 원자설에 있어서 이제 위배된 겁니다. 지금 12번은 돌톤의 원자설에 관련된 거죠. 일단 보죠. 1번 원자의 종류가 같으면 크기와 질량이 같다. 네, 이게 돌톤의 원자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원자라는 거는 크기, 질량, 수소면 수소는 모든 수는 크기, 질량 똑같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모든 원자는 동위 원소예요. 질량이 다른 원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원소의 질량이 다 똑같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원소, 같은 탄소도 12짜리가 있고 14짜리가 있다는 거죠. 그죠? 원소의 질량이 다를 수 있어. 즉 1번은 동위 원소 발견 때문에 수정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물질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원자로 돼 있다. 네, 돌턴의 가장 중요한 학설 중에 하나죠. 하지만 이 역시 위배된 거죠. 원자는 핵분열을 통해서 더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쪼갤 수 있습니다라는 사실. 네, 원자는 쪼갤 수 있을 수 있다. 2번이 쪼개진 상황으로 봐서 이 돌톤의 원자설 중에 이 부분은 쪼개진 걸로 봐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어긋나는 거죠. 하지만 원자설 하나씩 체크해 주세요. 자, 첫 번째 1번은 원자 종류 같으면 크기 질량이 같다. 동위 원소로 수정돼야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2번도 돌톤의 원자설인데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다라고 했지만 핵 분열 과정을 통해서 쪼개질 수 있다는 걸 다시 수정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원자에는 다른 종류의 원자로 변하지 않는다. 네, 한 원자는 반응 전후에 종류가 다른 걸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4번, 원자는 화학 반응 중에 새로 만들어지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네, 같은 말이죠. 전부 다 질량 보전 일정 성분비 법칙에 근거하는 좀 밑바탕 되는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돌톤의 원자설이라는 사실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이 문제는 2번이 정답입니다. 13번 가볼게요. 돌톤의 원자 모형으로 기체 반응 법칙을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렇죠. 돌톤은 원자는 쪼갤 수 없어요. 근데 반응하는 부피대로 해버리면 얘는 원자는 쪼개져야 하는 결과가 나와요. 이걸 설명할 수 없어서 게이-리삭이 기체 반응 법칙을 이제 새롭게 부피의 개념으로 제안한 겁니다. 자, 이런 법칙은 제안된 법칙, 기체 반응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분자의 개념이 들어가야 돼요. 원자의 존재가 원자로 존재하는 건 쪼개져야지요. 근데 원자가 아니라 그 물질이 같은 것 2개 이상이 붙어 있는 분자라는 제안을 한다면 얘네들 원자의 성분이 안 바뀌어도 얘네들 물질이 변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기체 반응의 법칙을 설명해 제안된 법칙은 뭐냐? 이걸 보완하게 되어 이 근거로 삼은 법칙은 분자에 관련된 법칙이에요. 분자에 관련된 법칙은 뭐다? 아보가드로 법칙입니다. 분자를 정의한 아보가드로 법칙을 근거로 해서 기체 반응의 법칙이 나왔다라는 걸 알아두세요. 보일의 법칙과 샤를의 법칙은 기체 반응의 법칙입니다. 기체 법칙입니다. 기체 자체의 PV는 NRT 관계에 의한 기체 법칙이고 질량 보존 법칙, 그다음에 아보가드로 법칙 있는데 이 문제는 아보가드로 법칙을 근거로 했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14번 가봅니다. 25도씨 일기압에서 산소 기체 10ml 속에 들어있는 산소 분자 개수가 100개라면 온도 압력이 같을 때 질소 기체 60ml 속에 들어있는 질소의 분자 수. 자, 이게 무슨 법칙이다? 아보가드로의 법칙입니다. 아보가드로 법칙은 뭐다? 분자에 관련된 법칙이에요. 아보가드로의 법칙. 분자와 관련된 법칙 기억하시고, 자, 계속 나오시게 될 텐데, 얘는 같은 온도와 같은
압력과 같은 부피. 자, 온도, 압력, 부피가 일정하면 분자의 종류와 수와 관계없죠. 분자의 종류와 모양과 관계없어요. 수가 아니죠. 모양과 아무 상관없고 크기 상관없고 항상 같은 수의 분자가 존재한다라는 게 아보가드로 법칙이에요. 그럼 온도 압력이 같을 때 부피가 똑같다면 어떤 경우라도 한 개씩 있으면 한 개씩 있는 거예요. 10개 있으면 10개 있는 거죠. 그럼 문제 읽어보죠. 25도씨 일기압이라고 전제 조건을 깔았습니다. 온도 일정하죠. 일기압, 압력 일정해요. 이럴 때 산소기체가 몇 밀리리터? 10ml라는 부피에 10ml 부피에 몇 개 있대요? 분자수가 100개 있답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종류가 달라요. 온도, 압력이 같을 때 25도씨 일기압 동일합니다. 얼마? 60ml예요. 그럼 60ml면 10ml에 100개 있으니 60ml는 얼마 있습니까? 당연히 600개 있어요. 근데 이게 산소도 600개고 질소도 600개고 HCl도 600개고 암모니아도 600개고 네, 어떤 분자 종류 상관없이 10ml에 무조건 100개씩 있다면 60ml 6배 증가하면 얘네든 크기 상관없어요. 무조건 같은 수만큼 부피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존재합니다. 이게 아보가드로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부피는 분자수입니다. 따라서 아보가드로 법칙이 기본적인 건 부피가 결국은 분자수예요. 이 분자수는 종류에 상관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서 수소든 수증기든 산소든 질소든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10ml에 100개가 있어요. 그럼 20ml에는 당연히 200개 있을 테고요. 산소 분자는 100개가 모두 반응에 나왔을 때 죄송합니다. 지금 14번 하는 거죠. 60ml 속에는 질소가 몇 개 있다? 600개가 있어야 됩니다. 60ml, 10ml 100개니까 60ml는 600개가 있어야 한다라는 걸 알아두시기 부탁합니다. 14번의 정답은 몇 번? 2번이 됩니다. 아보가드로 법칙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라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보죠. 15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5번 문제. 일정한 온도 압력에서 산소기체 10ml와 수소기체 20ml가 반응하면 수증기가 20ml가 생성된다. 산소 분자 100개가 수소와 모두 반응한다면 생성되는 수증기의 분자수 물어봤어요. 반응하는 비율의 부피는 몰수라 그랬죠. 기체 반응의 법칙은 부피의 비잖아요. 그럼 이걸 다른 말로 분자수비로 바꿔서 해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라는 걸 한번 확인하라는 얘기죠. 온도 압력 일정할 때 산소와 수소가 반응해 수증기 됩니다. 그럼 산소, 수소 이렇게 화학 반응식은 진행이 될 테고요. 두 개의 수증기가 만들어질 테고 반응 전에 산소기체가 10ml 있고요. 그 다음에 수소기체가 20ml 존재한답니다. 그럼 당연히요. 얘네 반응은 20대 2대 개수비대로 가죠. 10대 20이 될 겁니다. 20만 만들어지겠네요. 모두 다 반응하네요. 이때 산소 분자 100개가 수소와 모두 반응한다면 산소 분자 몇 개가? 100개래요. 자, 그러면 10ml에 몇 개 있다는 소리예요? 100개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10ml에 100개가 다 반응해서 물 분자를 만들죠. 물 분자는 20ml 부피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10ml 100개 있으니까 분자 종류 상관없이 20ml는 얼마 있습니까? 200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200개가 있다는 거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분자수는 모두 200개입니다. 수증기 분자수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6번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물이 수소기체와 산소기체로 분해하는 과정입니다. 자, 분해되는 거예요. 분해되는 거. 16번. 자, 16번은 이런 설명을 좀 하죠. 화합물의 화학 반응에는요, 종류가 한 4가지 있습니다. A와 B가 반응해서 C가 되는 반응도 있고, C가 A와 B로 바뀌는 과정도 있고, A, B가 그 다음에 C랑 반응해서 A, C가 되고 B가 쫓겨나오는 과정도 있고, A, B가 반응하고 C, D가 반응할 때 A하고 D 서로 분해해서 또 다른 결합을 형성하는 경우, 이렇게 크게 4가지 경우의 화학 반응이 존재하고요. 자, 이렇게 하나, 두 개 뭉쳐서 하나로 겹쳐졌죠. 이런 걸 화합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하나를 두 개로 쪼개요. 이런 걸 분해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2개 중에 하나가 들어와서 힘의 세기 차이로 자리 바꿔버립니다. 이런 걸 치환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고, 얘네들은 분해가 몇 번? 2번 되고 내항과 외항이 일어나서 새로운 결합물을 만들어요. 이런 걸 복분해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복분해는 이온 결합 물질 간의 반응입니다. 이온 결합 물질 간의 앞에 것끼리 앞뒤
그 다음에 안쪽, 바깥쪽, 안쪽끼리 만나서 새로운 화합물을 형성하는 거죠. 자, 이 중에 이 분해 반응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분해 반응은 열에 의한 열분해 반응이 있고요. 열분해 반응이 있고 촉매에 의한 촉매 분해 반응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전기를 걸어서 전기 분해 반응이 있습니다. 자, 열을 가열해서 분해시키는 거, 촉매를 집어넣고 분해시키는 거, 전기 플러스 마이너스를 걸어서 분해시키는 반응, 세 가지 반응이 있다라는 거 꼭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자, 이 중에 지금 16번은 물을 분해하는 겁니다. 이 물을 분해하는 반응은 이 분해 반응 세 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하느냐? 바로 전기 분해에 해당합니다. 열을 가하거나 촉매를 집어넣어서 물을 분해할 수는 없어요. 물을 분해하는 건 전기 분해입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자, 일단 1번 보죠. 반응 물질의 총 원자수는 반응 물질의 총 원자수입니다. 자, 총 원자수는 6개이다라는 거죠. 자, 이게 1몰이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런 화학 반응이 이 양만큼 몰 개념으로 있다면 전체적인 비율은 6 정도 되네요. 왜? 물 분자가 원자수 3개예요. 근데 이게 반응할 때는 2개의 2몰이 필요하니까 모두 6몰 정도가 필요하다. 6개 정도. 그 다음에 2번 반응 전후에 총 분자수는 변하지 않는다. 자, 반응 전후에 분자의 수는 2개에서 몇 개로? 3개로 늘어납니다. 앞에 개수 관계에서 이 앞에 있는 개수들 있잖아요. 이런 숫자들. 이 개수는 부피라 그랬죠. 근데 부피는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분자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자는 2개가 3개가 되는 반응이죠. 입자수가 늘어나는 반응입니다. 분자는 증가합니다. 3번 생성물질의 총 분자수는 3개이다. 그렇죠. 3몰 정도 되고 4번 반응 전후에 원자수는 변하지 않는다. 이게 질량 보존 법칙을 나타내는 내용입니다. 왜 안 변하죠? 반응 전후에 원자의 종류와 수가 바뀌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분자의 종류와 수는 변할 수 있습니다. 원자는 안 바뀌는데 분자는 바뀐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17번 갑니다. 화학 반응식을 옳게 나타난 거. 자, 이건 반응식의 양적 계산, 즉 반응 전후의 원자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이거 틀렸네요. 그죠? 어떤 게 산소 개수가 맞지 않아요. 1번은. 2번은 구리 2개 맞죠? 산소 2개 맞죠? 탄소 맞네요. 2번이 맞는 식입니다. 3번은 수은의 개수 안 맞아요. 4번도 산소의 개수가 맞지 않습니다. 확인하시고요. 자, 18번 가볼게요. 자, 물질의 변화의 종류가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 얼음에 열을 가하면 물이 된다. 자, 물질 변화는 상태 변화라든가 화학 반응 결과 뭐가 되든 얘네들의 공통적인 변화를 찾으라라는 소리죠. 그 중에 다른 한 가지가 누구냐? 1번 얼음에 열을 가하면 물이 되네. 이건 상태 변화죠. 고체가 액체가 됩니다. 고체가 액체되는 걸 뭐라 그럽니까? 고체가 액체되는 걸 융해라는 표현을 씁니다. 융해가 되는 과정이죠. 2번 소금을 물에 녹인 소금물은 맛이 짜다. 역시 요거는 고체가 뭘로 되니? 물속에 수용액인 액체화되는 과정을 얘기하겠네요. 3번 철봉이 오래되면 녹이 쓸어 붉은색이 된다. 이건 철이 산화되는 과정입니다. 산소와 결합해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가 해당하겠죠. 4번 얼음물이 들어있는 컵 주위에는 물방울이 맺힌다. 자, 이거 역시 얼음물이 들어있는 컵 온도가 낮아 기체가 뭘로 되니? 액체가 되는 형태가 됩니다. 이런 걸 액화된다 그러죠. 자, 그러면 물질 변화의 종류가 나머지와 다른 거 지금 공통적인 건 별로 없어요. 1번은 융해 과정이고요. 2번은 용해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산화 환원 과정이고요. 4번은 이건 액화 과정이에요.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죠. 1, 2, 4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죠? 상태 변화이고 특히 2번 같은 경우는 혼합물을 만드는 거예요. 즉 1번, 2번, 4번은 전부 다 물리적 변화에 해당하는 거고요. 3번은 철봉이 녹이 슬게 되면 그 성질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이런 건 화학 반응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물질의 의도는 종류가 나머지 색 중에 하나 중에 다른 거 하나 고르라는 소리는 어떤 의미나 물리적 변화와 화학적 변화, 즉 성질이 변하는 변화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변화를 여러분이 고르세요라는 그런 내용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정답은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번 시간
여기까지 121쪽까지의 내용을 점검을 했는데요. 18번까지 확인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머지 문제 풀면서 기초 개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문제 풀 때 문제들이 난이도가 뭐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어요. 근데 이 내용 중에 포함되는 것들을 한 번 더 여러분이 이렇게 걸러내고 또 한번 뒤집으면서 여러분이 기억력을 다시 소환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런 연습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